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진짜 시황의 최수창입니다. 네, 오늘 제가 옷 색깔이 빨갛죠. 넥타이도 빨갛고요. 좀 의미 있게 입고 나온 코디입니다. 네, 오늘 시장이 지금 한번 볼게요. 먼저 많이 힘드시게끔 하는 시장이잖아요. 전반적으로 종목이 됐던 지수가 됐던 별 재미도 없고, 재미를 떠나서 심적으로 막 위축되어 있는 분들도 꽤나 많으실 거예요. 이 시간에 도대체 뭐 하고 계십니까? 네. 종목 뭐 하나 잘 잡아서 수익 잘 내시는 분도 있겠지만, 대다수 투자자분들이라면 지금 시점에서 심리적 위축, 과연 시장은 어떻게 될 것이냐 굉장히 궁금하실 거예요. 자, 먼저 지수 흐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시죠. 자, 코스피 지수가 오늘 22포인트 하락, 지금 현재 한 1% 하락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코스닥은 5.5포인트 정도, 700포인트에 딱 걸쳐 있습니다. 선물 9월물이 무려 거의 4포인트 가깝게 하락을 했습니다. 역시 시장이, 주식시장이 확대된 다음에 지수 장중이죠. 장중의 변동폭이 확대되는 모습들이에요, 최근에. 네. 자, 이렇게 시장이 좀 하락하고 있는데, 냉정하게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 하락을 즐거워해야 될까요? 아니면 고통스러워야 될까요? 지금부터 이제 코스피 포인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인트 보여주시죠. 진짜 시황의 포인트입니다. 겁먹은 코스피. 머리가 극적하죠. 네. 겁먹은 코스피입니다. 왜 겁을 먹었냐? 바로 이 두 가지 요인이 가장 크다고 볼 수가 있겠죠. 먼저 그리스 우려. 네. 그리스 우려가 6월 초반이면 끝날 줄 알았더니 또 뒤로 밀어버렸어요. 또 해결될 줄 알았더니 중간에 협상장을 나가버렸어요. IMF에서. 진짜 이제 그레시트가 오나보다, 탈퇴하나보다 라는 뉴스들이 계속 반복해서 나옵니다. 우려스럽잖아요. 그렇죠? 알 수 있는 길도 없고, 그리스를 직접 간다고 해서 알 수 있는 길도 없고. 자, 두 번째, 메르스 우려. 벌써 이제 어느덧 메르스가 공개적으로 공개된 이후에 사망자가 벌써 꽤 증가했고요. 그 다음에 또 확진자, 또 격리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당국에서는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좀 하루빨리 잠잠해져야 되는데 결국 계속 우려스러움이 나타나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심리적으로 외출을 하고 싶어도 못하고, 또는 아니야, 어떤 분들은 별거 아니야, 그냥 독감 수준밖에 안 되는데 뭘 그렇게 요란하게 떠드는지 모르겠다 라는 분들도 계시고, 하지만 대다수의 국민들의 민심이나 여론은 우려스러움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증시에도 그런 것이 좀 심리적인 반영 효과가 있다라고 봐야 돼요. 효과라기보다는 반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적잖게. 두 번째, 금리 인하 효과 미온적입니다. 그동안 추세를 보여드렸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금리 인하를 2012년도 6월인가 7월부터 진행했습니다만, 금리 인하 효과 보더라도 짧게만 나타났어요. 잠시 후에 보여드릴게요. 미온적이었고, 그렇다면 결국 바랄 것은 추경입니다. 자, 국가 경영의 신뢰도 하락. 이런 기사를 여러분 보신 적 있으신가요? 거의 없으실 거예요. 메이저 신문이라고 하는 곳에서, 언론에서는 보도를 하지 않았더라고요. 자, 지금부터 다음 또 자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이슈입니다. 시장에서 글로벌 이슈 시장 예상인데, 미국 금리와 유로존의 신뢰. 지금 시장에 우리가 냉철하게 봐야 될 거는 내부적인 것과 외부적인데, 외부적인 것은 미국의 금리 그리고 유로존의 신뢰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네. 내부적인 것은 과연 우리나라 금리 인하 계속 하는데도 불구하고 경기가 살아나지 않고 있다라는 본질적인 내용, 그거고요. 자, 미국의 금리 인상 시점은 조율하고 있습니다. 다들 아시잖아요. 한다 안 한다? 한다 쪽에. 할까요? 안 할까요? 이번에는 안 할 가능성이 높은데, 분명히 올해 연내하겠다라는 것은 발언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시사점이에요. 그러니까 시장의, 자산 시장을 전체적으로 볼 때 바로 미국의 연준의 FOMC의 결과가 향후 큰 자산 시장의 상승장으로 갈 거냐, 하락장으로 갈 거냐, 큰 포인트라고.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공부를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짚어봐야 되겠고요. 유로존의 신뢰냐 붕괴냐. 붕괴를 바라는 국가가 있을까요? 여기서 좀 더 깊게 얘기를 하면 지금 독일과 프랑스는 유로는 그리스에게 갖다 바친 돈이라 할까요? 예. 퍼본 돈이 무려 130조 원대가 됩니다. 자, 그리스 입장입니다. 내가 빚을 갚아야 돼요. 응? 갚아야죠. 빌렸으면. 근데 갚기 싫답니다. 어떻게? 좀 깎아줘. 우리 개인이나 기업도 파산 신청을 하죠. 내 빚이 너무 많으니 좀 탕감을 해다오. 회복 신청을 하잖아요. 신용회복. 그래서 법원에서 판결해서 탕감해줘. 파산한 사람도 있고 탕감해줘. 왜 그럴까요? 돈보다 인간의 생명이 더 존엄하고 존중이 되기 때문에. 그리스라는 국가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의 그리스 국민들의 존엄성이 더 중요하다. 어느 정도 탕감을 해주면 우리가 노력하에 갚겠다. 계속 외치는 거 아닙니까? 채권단에서는 안 돼, 안 돼. 그럴 순 없어. 원칙을 고수해야 돼. 팽팽한 기싸움을 끝까지 합니다. 이 기싸움의 결과 누가 밀릴까요? 반격의 기술을 내놓을까요? 유로에서? 아니면 그리스에서 또다시 또 계속 반격을 할까요? 이 기싸움이 계속 이어지는데 본질적으로 본다면 누가 기싸움에서 좀 밀리고 있다.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유로존이 밀리고 있다고 봐요. 왜요? 130조 원에 가까운 이 돈을 그냥 날릴까요? 포기하게 될까요? 그로 인해서 오는 손실, 위기, 누가 더 손실일까요? 유로존일 거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기싸움의 결과 향후에 타협 지점은 나올 거예요. 그리스는 모든 걸 다 얻지 못하겠지만 일정 부분 그들의 쟁취하고자 했던 목적 얻어낼 거고요. 유로존은 신뢰에 금이 가지 않는 선에서 일정 부분 타협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기한은 결국 18일이 아닙니다. 18일 나오면 땡큐. 안 나오면 또 6월 25일날 정상이에요. 그것도 안 나오면 결국 마지노선은 6월 30일일 겁니다. 어떤 식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유로존은 결국 지금의 대외적인 변수에 문제가 있습니다만 계속 노출되어 있는 악재잖아요. 이 노출되어 있는 악재에 있어서 심리적인 불안 요인은 강합니다만 그 이후에 해소가 된다면 악재가 사라지면 해소되면 뭐가 되겠어요? 점핑하겠죠. 날아오르겠죠. 그 점에 포커스. 이 첫 번째 것은 길고 길게 해석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중국. 엄청나게 올라갑니다. 올해 증시. 그렇죠? 거품론 나옵니다. 일본. 아베노믹스 처음에 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저렇게 하면 쟤네들은 안 돼. 예? 이렇게 얘기했었죠. 근데 결과적으로 아베노믹스 성공적인 흐름이 나타났잖아요. 자, 중국과 일본 증시 과열? 과열은 맞겠습니다. 심리적인 과열은. 거품론 좀 빨라요. 왜? 그들은 지금 무너뜨리고 싶지 않습니다. 자, 그럼 어떠한 과정에서 이러한 얘기들을 좀 더 살펴봐야 될지 지금부터 이 시장의 자산 시장의 본질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료입니다. 먼저 94년도 이 자료를 보도록 할게요. 내용이 좀 바뀌었네요. 타이틀이. 제가 잘못 체크했습니다. 한국의 정책 투명성에 대해서 세계 기구에서 평가한 내용인데 보시죠. 첫 번째는 메르스에 대한 얘기입니다. 보건기구에서 신속한 정보 공개 늦어져 초기 방역 정책 실패에 대해서 우려감을 표명했습니다. 그러니까 단계적으로 지금 이 요인이 시장에도 미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그 밑에 내용을 봐주십시오. 보시면 한국의 정책 투명성 국가 경쟁력 평가서 133이라고 합니다. 국가 경쟁력, 어떤 경쟁력은 세계 26이지만 정부 정책 결정의 투명성은 세계 133위로 최하위권입니다. 이걸 왜 제가 얘기하냐면 지금 이 두 가지 요인은 결국 내부적인 문제잖아요. 우리 국내적인 이슈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불안 요인이 증시에도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자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자산시장의 본질인데 우리가 주글라파동 10년에 한 번씩이라고 하잖아요. 저는 이 주글라파동보다도 좀 더 면밀히 말하면 80년도 이후부터는 바로 미국 연준의 FOMC, 패드의 10년설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94년도에
그린스펀 의장이 있을 때 금리 인상 시기였습니다. 1년간 3%에서 6%까지. 04년도에 금리 인상을 1년간 또 강하게 2005년도 초반까지 해냈습니다.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입니다. 그리고 주가 추이를 보시면요. 미국 시장은 굉장히 많이 올라갔어요. 그 이후에. 기억하실 거예요. 자, 보도록 하죠. 다음 자료를. 다음 자료 보여주시면 94년도에 미국의 다우지수인데 1년간 금리 인상 시기에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1년 내내 굴곡 박스였습니다. 금리 인상 시기에. 당연히 금리 인하 시기에 점진적으로 계속 올라왔었고요. 그리고 나서 금리 인상 시기 1년간 끝나고 나서 폭발적인 보여주시면 폭발적인 상승을 보여줍니다. 4,000포인트대에서 8,000포인트대까지. 금리 인상 시기 이후에요. 다음 자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미국은 다우지수, 미국의 경제가 좀 위기가 오거나 주식시장 자산시장이 빠졌을 때는 기술주 거품, 서브프라임 사태, 그들의 내부적인 문제가 과열이 왔을 때 결국 하락시장이 왔었던 겁니다. 금리에 있어서 또 04년도 보시면 금리 인상 시기인데 계속 박스입니다. 94년도랑 똑같죠? 어쩜 저리 똑같을까요? 쌍둥이입니다. 그리고 5년도, 6년도, 7년도 또 강력하게 상승을 해줍니다. 그럼 제가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걸까요? 올해는 95년, 올해는 2015년도인데 14년이 아닌데 단 1년의 시차만 달랐을 뿐 결국 올해 15년도에는 94년도와 2004년도처럼 미국의 기준금리 시점이 왔고 그것은 한 1년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다음 자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80년대입니다. 폴 보커 의장일 때인데요. 이때 당시에도 보시면 84년, 4년도에 금리 인상을 했었습니다. 근데 전반적으로 금리 파이터잖아요. 처음에 임기 초반에만 금리를 고금리를 했지만 지나면서 금리가 인하. 그리고 시장은 엄청난 상승. 장기적으로 84년도부터 정확히 5년도부터 쭉 내려와서 금리 인하 시기에 엄청난 폭등합니다. 그리고 주가가 한번 왔을 때 왜 하락했죠? 블랙 먼데이. 자, 30년간 80년도, 90년도, 2000년도의 흐름을 봤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디쯤에 와 있는 걸까요? 바로 과거의 기록들을 살펴보면 미국이 금리 인상했던 바로 그 94년도, 2004년도. 그럼 저는 뭘 말하려고 하냐면 미국의 폭락은 당장 없을 거다 이거예요. 미국은 금리 인상 시기 1년간은 그동안 보여줬던 30년간의 패턴은 계속 굴곡박스로 흘러가고 그 이후에 올라가는 상승이 나오고 그 다음에 어떤 거품론이 진정 터졌다라는 과거의 기록들이죠. 그럼 지금 보도록 하죠. 다음 자료 보여주시죠. 버냉키 현재 시점에서 이렇게 재료금리가 긴 기간 동안 간 적은 거의 드물었거든요. 하여간 엄청난 주가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기간 안에. 자, 이제 시점이 왔습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어떻게 갈 거냐. 자, 미국에 대해서는 제가 얘기했습니다. 1년간 금리 인상 시기에 굴곡 박스 흐름을 있을지언정 대단한 하락장의 폭락은 오지 않을 것이다. 왜? 경제가 좋다라는 자신감의 표명이고 그 이후에 점진적 상승하다가 그래서 거품론이 나오겠죠. 또는 어떠한 과열의 징조가 나오겠죠. 지금 시점은 미국의 경제나 미국의 증시는 그냥 그런 장입니다. 과거에 비교하면. 그렇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과거 94년도 이후에 04년도 이후에 우리나라는 어땠을까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95년도 전후 국내 금리입니다. 95년도에 당시 김영삼 대통령 정권이었습니다. 95년도에 금리 인하를 무지하게 합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94년도부터 시행을 합니다. 금리 인하 했어요. 그리고 96년도부터 그리고 97년도에 금리는 뭐 엄청나게 올라가죠. 자, 이 시기 잘 기억해 두시기 바라요. 금리 인하했던 시기입니다. 다음 자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입니다.
미국이 2004년 5년도 초반까지 금리 점진적으로 올리고 나서 우리나라도 뒤늦게 95년도 하반기부터 그리고 90 하반기부터 금리 인상을 진행합니다. 우리나라 주식은 어땠을까요? 다음 자료를 보여주시죠. 지금은 우리나라 기준금리 보십시오. 2012년도 하반기부터 쭉 하락시. 이 얘기는 당시 94년도 하반기부터 95년도 내내 금리 인하했던 시기와 굉장히 동일한 금리 정책의 흐름을 보여줍니다. 미국은 기준금리 인상을 하고 있고 지금 과거에는 그때 당시에 금리 인상을 했는데 우리는 역으로 기준금리 인하를 계속합니다. 왜 했을까요? 안 좋으니까 하는 얘기잖아요. 금리가 인하한다는 얘기 결국 시장에 대해서 선제적 대응을 하는 거고 부양하겠다는 의지잖아요. 그 얘기는 역설적으로 안 좋으니까 하는 거잖아요. 2005년도에는 금리 인상을 하면서 경제가 좋다라는 자신감 표명에 계속 상승의 금리 인상 시기였고. 자, 다음 자료가 있죠? 보시죠. 다음 자료가 아니라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죠. 차트를 좀 잡아주세요. 지금 시점에서 그러면 우리의 시장의 향배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지금 중장기적으로 굉장히 고민하셔야 돼요. 제가 지난 시간에 나왔을 때 왜 올 하반기가 엄청나게 중요하고 중대기로 서 있는지 그 설명을 오늘 해드리는 겁니다. 보시면 차트 보이시죠? 자, 월봉으로 좀 보겠습니다. 워낙 기니까요. 95년도에 94년도 하반기도 금리 인하 시기였죠. 95년도 내내 금리 인하했죠. 당시에 연시초가자리 1026포인트에서 빠지고 반등을 줬습니다만 또 빠지고 그리고 공교롭게 이때 당시에 5월 달에 총선이 있었어요. 그것이 15대 총선인가 그랬을 거예요. 총선 결과 이후에 증시는 좀 하락했습니다. 자, 금리 인하를 했으면 금리 인하 효과에 있어서 분명히 상승을 가야 되는데 못 갔어요. 그리고 그 이후로 가겠습니다. 2004년도와 5년도입니다. 미국은 기준금리 인상을 했습니다. 04년도에. 그리고 우리나라 증시는 미국 증시 엄청 갔잖아요. 우리나라 증시도 2005년도부터 기준금리 인상하면서 굉장히 큰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자, 지금 공교롭게도 2000년도 중반과 90년도 중반에 갈림길에 서 있는 하반기입니다. 바로 하반기 직전에 와 있는 건데요. 그래서 올 하반기는 제가 봤을 때 매우 중요한 장입니다. 과연 이런 정책의 효과가 95년도 이후처럼 나타날 것인지 아니면 2005년도 이후처럼 나타날 것인지 여러분들은 지금 단기적으로 이거 사야 돼 저거 사야 돼 이게 아니라 과연 여러분들의 현금과 여러분들의 자산 현금 쪽으로 넘어갈 건지 아니면 자산 시장으로 공격적으로 배팅할 건지에 대한 중대한 고민해야 될 시기입니다. 저는 이 얘기를 왜 해드리냐면 바로 지금 시점에서 뭐 하락하니까 이제 그렇게 될 거예요. 뭐 예전처럼 될 거예요. 이렇게 될 거예요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의 상황은 그런 그리스에 대한 심리인 거고 향후 하반기 들어가면 이거에 대해서 먼저 긴 안목에서 고민을 좀 하셔야 된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그럼 자 그렇다면 지금 시점에서 본질적인 것은 이렇게 보셨으면 좋겠어요. 미국의 금리 인상에 대한 따른 포인트와 우리 내부적인 본질적인 경제 상황 그리고 외부적으로 지금 단기적인 변수의 이벤트에서 심리적인 요인은 그리스 문제 이렇게 본다면 두 번째 외부적인 변수의 그리스 문제가 해소가 되면 시장은 지금 단기 하락하고 있었던 거에 단기 터닝 포인트는 굉장히 빠르게 나타나겠죠. 그리고 하반기 7, 8월 달 가서는 바로 본질적인 이 내용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스러운 장이 다시 펼쳐질 겁니다. 이렇게 주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큰 틀에 있어서. 자, 다음 자료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자료 보면요. ETF 레버리지. 제가 그동안 해왔던 거 그대로 짚어드리는 겁니다. 네. 첫 번째 전략이 나왔을 때 1차 매수 포인트 1,300원, 11,000원 사이라고 찍어드렸고 빠지면 900원, 700원. 그리고 여기서도 변수의 흐름에 있어서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 이거 뭐 지난번에 갖고 나왔던 자료 그대로 갖고 나온 겁니다. 왜 갖고 나왔을까요? 예.
말 바뀌면 안 되잖아요. 확인 차원에서 갖고 나온 겁니다. 다음 자료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음 자료를 보시죠. 자, 이것도 어제 갖고 나온 자료죠. 680원, 360원 저점 변곡 싸움 가능성 있다. 회계값 1250원, 1630원. 그리고 그림상 어제 양봉은 한번 훼손될 것이다. 완전한 저점을 보이지 않는다. 어제 얘기해 드렸어요. 한번 뺐다가 올리지 않겠느냐? 또는 눌렀다 올리지 않겠느냐? 이 가능성. 오늘 빼버렸죠. 그럼 지금부터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자료입니다. 다음 자료는 금요일 날 갖고 나왔던 자료로 기억을 하는데요. 당시 하단에 248.50, 246.10 이것은 선물지수가 아닙니다. 코스피 200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243.50. 근데 제가 하단은 이 빨간색이나 이 빨간색이 저점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해서 이렇게 표시를 해드렸죠. 자, 첫 번째, 두 번째 그림은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빨간색 그림 가능성이 지금 맞아 들어갈 가능성을 저는 예측을 하는 겁니다. 상단은 259.10, 257점 땡땡인데 이제 차트를 좀 잡아줘. 다음 자료 하나 더 있죠? 하나 더 있어요. 하나 더 보여주시죠. 지금부터 이 자료를 보고서 설명을 드립니다. 첫 번째, 종합주가수가 오늘 2013포인트를 찍었습니다. 무슨 자리냐? 2013년도 현 18대 새 정부가 들어와서 그 새해 첫날 1월 2일에 연시초과가 2013포인트입니다. 당일 기술적 반등이 나올 자리, 아주 의미 있는 자리입니다. 두 번째, 두려움이 아니라 찬스의 저점 기회이다. 왜? 목표가가 위에 있기 때문에. 무조건 핵입니다. 257.10의 코스피 지수, 종합주가수로 2077포인트. 그렇다면 오늘 빠졌던 자에서 어떤 이들은, 혹자들은 야 계속 내려가는데 무슨 저점 분할 매수야. 이거 추세 하락 아니야. 눈에 보이는 대로 보시는 분은 두려움이 있죠. 근데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빠꾸를 한다고 합니다. 누가? 이 시간을 진행하는 제가. 투자에 참고해 보시기 바라는데 257.10이 올라온다면 지금 오늘 저점에서 무려 거의 10포인트 가깝게 올라오잖아요. 그럼 10포인트를 먹고 들어가는 거고 그 전에 조금 더 산 사람은 7포인트를 먹고 들어가는 거면 먹을 자리가 명확하면 빠지는 게 오히려 무서움이 아니라 찬스죠. 그 점에 저는 오늘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오늘 저점은 중요 저점, 변곡점 가능 지점으로 얘기합니다. 장 끝나지 않았는데요. 예. 7월 말까지. 7월 말까지 오늘 저점이 7월 말까지 저점스러운 자리가 될 가능성 저는 거의 오늘 최저점에서 조금 더 뺐다가 끌어올릴 수 있어요. 막 지지부진하게 하다가. 그런데 오늘 저점이 결국 7월 말까지 최저점의 역할을 톡톡히 해낼 가능성은 95% 이상 봅니다. 그 점에 주목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차트 하나만 잠깐만 잡아 주시겠습니까? 보여주시죠. 코스피 200입니다. 코스피 200 이번에 제가 245대가 한번 와야 될 거다라는 얘기 했었어요. 왔다가 올라가나 오늘 246.42까지 왔는데 이 자리에서 튀어 올라가나 요거 약간의 차이가 있거든요. 채워놓고서 차월물에 풋옵션 막둥이를 만들어 놓고 올라가면 굉장히 올라가는 힘이 지속적으로 길어질 수 있어요. 근데 안 만들고 올라가면 일단은 회계값까지 온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그 고점 때 다시 한번 고민할 겁니다. 저는 오늘 저점이 6월에 최저점 가능성은 굉장히 높고 7월 말까지 최저점 가능성이 높다. 한 번 더 열어줘봐야 200 오늘 46.42가 저점이잖아요. 244.94 정도 될 겁니다. 그 점을 참고해서 한번 앞으로 제 전략이 어떻게 이어질지 살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서 진짜 시장 마치도록 하고요. 전 내일 이 시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